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을 가지고요.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어떻게 호주의 가장 오랜 동맹인 미국이 주요 경쟁자인 중국보다 더 큰 전략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속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아시다시피 호주랑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가깝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랜 동맹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모든 주요 분쟁에 같이 했고 또 최근에는 AOKS 안보 협정까지 맺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맞습니다. 동맹 관계도 불구하고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대한 호주 내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이 좀 놀랍습니다. 신뢰도요? 네,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무려 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거든요. 64%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좋고 싫음을 넘어서는 어떤 기류변화로 읽히는 거죠. 이른바 트럼프 효과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호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방식을 따르던 보수야당 대표 피터 더튼이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에도 이런 불신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64%라는 수치가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시드니 로이 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리거가 아주 알카로운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 미국이요? 네. 중국의 야심,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영상력을 확대한다거나 영토 주장을 하는 거, 이건 분명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예측 가능성. 그런데 미국의 다음 행보는 정말 종잡을 게 어렵다. 이게 바로 핵심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 이게 그냥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트럼프 행정부 때 무역 전쟁도 있었고, 맞아. 그때 힘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거론되는 외국산 영화의 100% 관세. 이런 정책은 호주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영화 산업 같은 데는 정말 직접적인 타격이거든요. 영화 산업까지요? 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IMF가 미국의 관세 조치 때문에 호주 생산량이 한 130억 달러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130억 달러요? 와. 네, 이게 결국은 청취자 여러분들 일자리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위협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중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중국하고는 또 다르죠. 물론 중국에 대한 호주 여론도 썩 좋진 않아요. 신뢰도가 17%밖에 안 되고. 네, 매우 낮죠. 최근에 호주 해안에서 실창 군사훈련한 것처럼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도 계속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있죠. 하지만 또 흥미로운 건 최근 몇 년 동안 관계 개선 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요? 네. 중국이 예전에 호주산 볼이나 와인 같은 데 매겼던 무역 제한 조치 있잖아요. 네. 그걸 최근에 풀어줬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군요. 여기서 전 호주 총리 멜컴 텀블의 말이 참 역설적인데요. 네, 어떤 말이죠? 트럼프식의 예측 불가능한 혼란, 이게 오히려 중국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선물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강압적이긴 해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호주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편리한 공식이 이제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호주는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해법으로 지역 내 다른 파트너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른 파트너들이요? 네,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일본, 한국, 인도, 아시안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호주 수출의 81%가 아시아로 가거든요. 2022년 3년 기준. 와, 81%나요? 네, 이 수치 자체가 이런 다변화의 필요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무역 파트너 늘리는 걸 넘어서요. 공유된 기술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조율된 외교적 입자 같은 걸 통해서 양대 강국 모두로부터 오는 압력에 대해서 좀 집단적인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리하자면 호주는 예측 불가능한 오랜 친구와
또 다루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웃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통적인 두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아시아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짜는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 분석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호주가 단순히 무역을 다변화하는 걸 넘어서 어떤 전략적인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군사적 협력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비군사적 협력이요? 네, 예를 들면 뭐 기술 표준을 같이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팬데믹 이후에 중요해진 공급망 회복력을 같이 강화한다든지 혹은 좀 더 깊은 문화 교류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